시청자님, 조세 정의하고 경제 민주화하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조세 정의가 확립되면 확립될수록 경제 민주화는 상당히 진척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경제 민주화가 진척되려면 조세 정의가 상당 수준에서 확립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경제 민주화를 어느 벽까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관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땐 경제 정의와 관련해서 적어도 경쟁 질서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 못지않게 조세 정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조세 정의를 이룩하느냐 이런 게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여야를 떠나서 시대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경제 민주화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예컨대 경쟁 질서와 관련해서 혹은 뭐 경제 권력과 관련해서 얼마나 민주화됐느냐 이런 것을 보는 데서 재벌의 경제 권력의 집중 현상이 얼마만큼 완화되거나 분산됐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재벌에 대한 어떤 조세적인 특혜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만큼 원상복구되고 정상화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도화된 거하고 제도화되어야 될 거하고는 구분이 아니,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냥 서로 상식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여쭤보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국세청은 법이 정한 것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조세 정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세 현실을 보면 또 특히 징수 과정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불균형돼 있고 형평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점차 이런 방향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실 수는 없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들여다보시면 어떤 부분들에서 이런 형평성이 무너져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우선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제대로 잘 내는지 여부 가지고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 제 청장님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오늘 업무 보고 하신 거 6조 7조에 의하면 공정한 세부담을 저해하는 지능적 탈세 행위 엄단하겠다 그래가지고 6가지 영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6가지 영역을 추출하는 게 그냥 막 추출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세를 세금을 쭉 걷어서 보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탈루가 생기고 어떤 부분에선 지나치게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선 많고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이 6가지 과제를 추출해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세청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6가지는 이제 법에서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가장 물론요. 탈세를 많이 하는 부분으로 제가 지금 청장님 지금 불법적인 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법이 정하는 영역에서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한 100가지 된다고 쳐보자고요. 법이 정하는 영역에서. 그중에서도 이 6가지가 좀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6가지를 추출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국세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법이 정하는 영역에서도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거두면 좋겠다. 이러면 일종의 세원 발굴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법에서 누락돼 있다. 그래서 근데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못 걷는다 그러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하실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니까요. 매년 기재부에 세법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국세청은 나름대로 내부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치권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교감하고 또 제도적인 개선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훨씬 그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국세청한테도. 근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서 우리가 자료를 공유하고 이럴 영역들도 꽤 있고, 또 법대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지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전 내내 오후 내내 계속 국세청장님 대답을 들으면 그냥 꽉 막혀 계신 것 같아요. 좀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해 보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이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그럼 거기까지만 대답을 듣겠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도 만약 그게 다른 자료로 대처관해서 그 내용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대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자료로 자꾸 대체하신다는 거 뭐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뭐 좋은데, 근데 좀 그 서로가 믿고요. 서로가 이 조세정의나 아니면 경제민주화 이런 쪽에서 발전적인 미래를 향해서 같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그렇게 그 다른 자료로 대신 제출하거나 그 가공해가지고 이렇게 주시려고 하거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국세청장님이라면은 또 다른 자리에서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꽉 막혀 계신 분처럼, 일부러 고지식한 분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역외 탈세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만호 의원님도 미국 자료 근거로 이렇게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영국에 기반을 둔 조세정의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1조에서 32조 달러 이런 정도의 규모가 움직이고 있고, 한국과 관련해서는 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하면은 7,790억 달러, 888조 이런 것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국세청에서 이제 역외 탈세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나름대로 이제 상반기에만 해도 4,897억을 추징하면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업무 계속 그런 것은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국제 공조하는 이런 데에서 조금 이렇게 좀 다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3위고, 그 다음에 브라질,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예컨대 이제 역에서의 어떤 세금 포탈하고 유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제 공조를 하는 거는 예컨대 무슨 이 역외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하고 주로 공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러시아나 중국, 여기 있는 대로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쿠웨이트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실제로 역외 이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이런 데하고 서로 공조하면서 서로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방지책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현재 기본적으로 OECD 내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역외 이탈보다는 이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역외 이탈 현상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물론 선진국하고도 공조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과 공조하면서 같이 대처해 나가는 것들도 좀 부분적으로 더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부터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국세청장 간 양자회담, 다자회담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의원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상식적으로는 선진국하고 공조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로 역외 이탈의 현상이 심한 나라들 이런 데하고
공조하는 것이 좀 실질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이제 그런 아까 말씀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그 아웃바운드 된 그러니까 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아직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접근을 가장 많이 하고 그 경험이 많이 축적된 데가 미국이고요. 일본도 저희들보다 경험이 지금 현재 적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다각적인 방법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를 생략하면서 이제 천상 서면 질의를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부탁드리지만, 자료를 서로 소통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실을 소통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조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한다고 하면 그 조세 정의에서는 조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형평성이 실천되는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세 정의를 담당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전향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그런 입장을 네, 의원님 말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